이제 와서 멈추자고 하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잠들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의 목소리는 짙은 밤처럼 낮고 조용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집착은 내 목덜미를 휘감는 뜨거운 끈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고 그가 내게 속삭였던 첫날 밤의 충격적인 기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죠.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6세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견 패션 회사의 임원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은 30살부터 오직 커리어라는 가파른 봉우리를 오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넉넉한 경제력,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기관리로 얻은 탄탄한 몸매까지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긴 제 삶은 텅 비어버린 곁자리와 매일 밤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고독감을 벗어나고 싶었고 제 나이에 맞는 새로운 활력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었죠. 제가 선택했던 솔로 등산은 저와 비슷한 처지에 가지만 사회적으로 꽤 안정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저는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고 스스로도 매력을 어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동호회 내에서는 금세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죠. 남자들은 저를 지연 이사님이라 부르며 늘 주위를 맴돌았고 산행 후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레 제가 대화의 중심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도연은 늘 그림자처럼 존재했어요. 도연은 45세로 저보다 11살이나 어렸죠. 하지만 그의 외모는 그런 40대 후반의 중년 남성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키는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작았고 몸은 얇은 가지처럼 말라 있었죠. 늘 헐렁한 등산복 안에 몸을 숨기고 다녔기 때문에 더 왜소해 보였습니다. 굵은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다른 회원들에게 그는 눈에 띄지 않는 말 그대로 있으나 만화한 존재였어요. 다른 여성 회원들은 그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했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덩치 좋은 남자들 역시 도연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도연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 역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뒤를 쫓고 있었죠. 가파른 코스를 오를 때 다른 사람들은 힘들면 멈춰서 농담을 하거나 물을 마시며 쉬었지만 도연은 늘 혼자였어요.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도 절대 멈추지 않고 고개 숙인 채 묵묵히 제 갈 길만 가는 모습이었죠. 그 고독함과 쓸쓸함이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툭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의 고독함과 그의 고독함이 닮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상한 연민이 피어났습니다. 그날은 청계산 매봉을 찍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이미 하산주를 마시러 앞서 나갔고 저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습니다. 예상대로 도연이 꽤 뒤처진 채 홀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죠. 그의 마른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제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속도를 맞췄습니다. 도연 씨는 늘 혼자 다니시네요. 힘든 거 아니에요? 제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흰 피부가 홍조를 띠며 붉어졌어요. 그는 몹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예의를 갖추려 애쓰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지연 이사님. 아니, 지연 누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속도에 맞추는 게 편해서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사님 말고 누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꽤 좋네요.
저는 일부러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늘 지위로만 저를 대하거든요. 그런데 도연 씨를 보면 왠지 모르게 저도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왜소하고 마른 체격인데도 혼자서 저렇게 묵묵히 산을 오르는 걸 보면요. 도연은 잠시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 제가 읽을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힘든 구간에서는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내려오는 길은 무릎에 힘이 풀려서 정말 위험한데. 아까 그 가파른 돌계단은 꼭 뭐랑 비슷한지 알아요? 도연은 궁금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뭐랑 비슷할까요? 남자들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오르막길은 자신 있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 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며 그를 향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힘 잘못 주면 무릎만 아픈 게 아니니까요. 도연 씨는 그런 고민 없으시죠? 워낙 마르셔서. 제 갑작스러운 말에 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다른 남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당황하거나 재치 있게 받아쳤을 텐데 도연은 그저 입을 다물었죠. 저는 제가 너무 지나쳤나 싶어 조금 민망해지려고 하던 찰나였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한번 오르면 내려올 줄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은 멈췄던 걸음을 다시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나쳐 조금 앞서 걷기 시작했고 그 뒷모습은 방금 전까지의 왜소하고 마른 모습과는 달리 왠지 모를 단단함과 위험한 기운을 내뿜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짧고 의미심장한 대답과 그 순간의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쓸쓸한 동생이나 조용하고 착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도연에게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한 남자의 기운이었죠. 저는 그가 던진 그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그에게 먼저 연락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주 산행에 대한 의논을 핑계로 삼았지만 사실은 그의 그 한마디 저는 한번 오르면 내려올 줄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라는 묘하게 자극적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고 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 오후 사람들이 찾지 않는 등산로 입구 근처의 작은 창고 겸 쉼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는 저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썼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제 몸매를 과시할 수 있는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기장의 레깅스에 깊게 파인 액티브웨어 상의를 입었습니다. 이 정도 노출은 등산복으로 용납될 만했지만 사실은 제 가슴골과 매끈한 허벅지 라인을 은근히 도연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었죠. 저는 스스로를 단장하면서 참 나이에 맞지 않게 하고 잠시 생각했지만 그의 조용한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낡고 헐렁한 셔츠에 카고 스타일의 등산 바지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의 옷차림은 제가 의도적으로 드러낸 섹시함과 극명하게 대비되었고 그의 체구는 여전히 작고 말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적인 공간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동호회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 것 같았어요. 누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동호회에서 비상용으로 쓰는 창고인데 여기 지도를 좀 꺼내야 해서요. 도연이 안내한 곳은 정말 작고 낡은 산장 부속 창고였어요. 내부에는 텐트 부품, 오래된 지도, 구급약, 상자 등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어
성인 2명이 서 있기에도 몹시 비좁았습니다. 퀴퀴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우리를 에워쌌죠. 저는 일부러 몸을 숙여 지도 상자를 찾는 그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가까이서 맡은 그의 냄새는 땀 냄새 대신 흙 냄새와 섞인 깨끗한 비누 향이었고 그 단순함이 저를 더욱 자극했어요. 지도를 어디 뒀더라. 도연이 구석에 쌓인 무거운 박스 더미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제가 저 위를 한번 봐드릴까요? 제가 손을 뻗어 맨 위쪽의 선반을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입은 상의가 몸을 따라 위로 끌려 올라갔고 제 허리 라인과 등 근육이 도연에게 그대로 드러났죠.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지만 끊임없이 관리해온 제 몸의 곡선이 그에게 어떻게 비칠지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도연이 건드렸던 박스 더미가 균형을 잃고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거운 텐트 프레임 박스들이 굉음을 내며 쓰러졌고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공간 때문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연이 급하게 몸을 돌려 저를 잡아챘어요. 그의 마른 몸이 충격 흡수 장치처럼 제 몸을 덮치듯 감쌌고 우리는 무너지는 박스를 피하지 못하고 함께 벽 쪽으로 밀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아래에 깔린 도연의 몸 위로 푹 쓰러졌죠. 그 순간의 접촉은 너무나 뜻밖이고 강렬했어요. 딱딱한 나무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도연 위로 제 몸이 완전히 포개졌습니다. 숨을 쉴 틈도 없이 제 가슴의 무게가 그의 얇은 가슴팍에 그대로 닿았고 그의 작지만 단단한 팔뚝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넘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제 몸에 딱 맞았던 액티브웨어 상의가 목까지 끌려 올라갔고 옆으로 돌려진 자세 때문에 제 오른쪽 가슴의 봉긋한 곡선과 불에 지어 끈이 적나라하게 그의 시야에 노출되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고 그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예상치 못한 뜨거운 열기가 제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연은 쓰러진 채로 제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어 저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저의 무거운 체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 없이 저를 안고 있었죠. 그의 턱은 제 목덜미에 닿아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격렬했습니다. 그는 저의 노출된 부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누님? 도연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네. 미안해요. 제가 무거웠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한 척 말했어요. 50대 중반의 제가 40대 후반의 남자에게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저처럼 나이 먹은 아줌마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넘어지면 관절이 나갈까봐 항상 조심해야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격렬하게 깔리는 건 오랜만이라.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당황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여전히 제 허리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며 그의 얼굴을 제 목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누님은 깔리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위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는 작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좁은 창고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이 먹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누님 몸은 지금 제 팔에 느껴지는 이 단단함만 봐도 전혀 나이 먹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에서 천천히 움직여 엉덩이 쪽으로 내려갔고 제 몸을 한번 쓸어 올렸습니다. 그 작은 손에 담긴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 왜소하고 마른 남자가 숨기고 있던 위험하고 야성적인 에너지를 드디어 마주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에게서 몸을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연의 손길이 만들어낸 짜릿함과 충격적인 달콤함 때문에 몸이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고 우리는 좁은 창고 바닥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고 저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는 밤의 불꽃을 담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의 그 뜨거운 밀착 이후 우리는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등산은 이제 핑계일 뿐이었고 우리는 주로 도연의 작고 조용한 오피스텔이나 외곽의 인적 드문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의 눈빛은 이미 다른 사람이었죠. 지난번 제가 던진 말에 대한 그의 대답처럼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가파른 계단 같았습니다. 저는 56세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그는 11살 연하의 왜소한 프리랜서였죠.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탈이었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물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젊고 능력 있는 덩치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이성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도연의 그 작은 체구 안에 감춰진 알 수 없는 위험한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이것은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섞인 심리적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연애를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이 연애가 주는 젊음과 격정의 환희 사이에서 저는 매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늘 육체적 관계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제 내면의 저항선이 무너지는 과정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포식자 같았죠. 그의 작은 손은 겉보기와 달리 놀랍도록 섬세하고도 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그의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했고 어둠이 깔린 방 안에는 희미한 아로마 향만 감돌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렸고 그의 뜨거운 손길은 레깅스 위로 제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누님은 이 나이에도 피부가 정말 탄탄하네요.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그의 칭찬은 저를 흥분시키는 동시에 제가 그에게 나이 많은 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칭찬해봤자 소용없어요. 내리막길이 시작되면 아무리 관리해도 주름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의 손이 닿은 부분을 일부러 부각하며 말했어요. 도연은 피식 웃더니 제 레깅스 안으로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천이 그의 손등에 닿았고 그의 손가락은 제 피부를 직접 어루만지기 시작했죠. 저는 갑작스러운 그의 대담한 행동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 허벅지 안쪽을 그의 손이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내리막길이라니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젖어 있었죠. 저는 누님의 내리막길을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리막길을 제가 직접 더 가파르게 만들고 싶은 거죠. 누님이 숨 쉴 틈 없이 저한테만 집중하도록. 너무 노골적이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지만 이미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몸을 일으켜 제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고 격렬했어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혀와 입술은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 누웠고 그가 제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그의 손이 제 얇은 블라우스를 벗겨내고 제 몸을 지탱하던 불에 지어 훅을 망설임 없이 풀어냈을 때 제 가슴이 그의 시선 앞에 저는 부끄러움과 흥분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는 50대 중반 여성의 부드럽고 무거운 곳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입술과 혀가 제 목덜미와 쇄골 라인을 따라 내려왔을 때 제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환희를 느꼈어요. 누님,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 덩치 큰 다른 아저씨들은 이런 맛을 절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달고 끈적끈적한 걸. 도연이 제 목에 얼굴을 묻고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그를 무시했던 동호회 회원들에 대한 미묘한 승리감 같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어휴, 농담도 참. 저는 그런 끈적끈적한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어차피 당신 체구로는 저 같은 아줌마 감당 못할 거예요. 괜히 힘 빼지 말아요. 누님은 제가 체구가 작아서 싫어요? 도연이 제 몸 위에서 잠시 멈추더니 짙은 눈빛으로 물었어요. 싫다기보다는 당신의 그 작은 체구 때문에 제가 혹시 실망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죠.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체구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마르고 작았으니까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입을 가져가 속삭였어요. 누님 걱정 마세요. 저는 체구가 작아서 온몸을 다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이 세요. 한번 시작하면 누님이 저한테 제발 잠 좀 자자고 애원할 때까지 안 멈출 거예요. 특히 이 나이대 누님들은 한번 맛들이면 못 끊는다고 들었어요. 그의 도발적인 말과 함께 그의 손은 제 레깅스의 지퍼에 닿았고 마지막 경계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제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떨렸죠. 도연은 잠시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순히 제 위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죠. 다음번 만남에서는 더 이상 그를 멈출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의 끝, 정상에서의 격렬한 숨결이 이미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이성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음 만남에서 더 이상 경계를 만들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그의 작은 오피스텔 침실은 저에게 있어 세상의 모든 기준이 사라지는 밀실이었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56세의 지연 이사가 아닌 그저 그의 욕망에 완전히 투항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지난번 만남에서 그에게 제 몸의 상당 부분을 노출했었지만 벗은 채 그의 앞에 선다는 것은 여전히 숨막히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제 마지막 속옷을 걷어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심과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는데 제 나이와 관계없이 제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임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누님은 정말 최고예요. 이 몸을 왜 다른 아저씨들이 넋놓고 보는지 알 것 같아요. 그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말랐다고 무시했던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만큼
몸매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죠. 저는 항의를 했고 그는 대답 대신 그의 작은 몸을 제게 완전히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체구는 예상했던 대로 얇고 작았지만 그의 피부는 매우 뜨거웠어요. 마른 몸속 어디에 그런 열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제 위에 올라탔을 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몸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제 온몸을 그의 손길로 탐색했습니다. 저는 몸이 활처럼 휘는 듯한 충격을 느꼈죠. 50대 중반의 몸은 20대와 달리 예민함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그의 섬세하고 집요한 애무는 제 모든 감각을 한데 모아 폭발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누님 몸에 꿀 발라 놓았어요? 너무 달콤해. 그의 목소리는 이미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말을. 제 말은 이미 신음으로 바뀌어 그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제 허벅지 안쪽을 조심스럽게 벌렸고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몸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고 제 몸의 가장 깊은 곳을 유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 반응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속도를 조절했고 그의 작은 몸이 품고 있는 엄청난 집착과 지배력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게 전이되었습니다. 누님은 이 나이에도 물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마른 남자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마른 고추가 맵다는 말도 모르세요?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그가 자신의 몸을 제게 완전히 결합시키기 위해 위치를 잡았을 때 저는 그의 외형과는 전혀 다른 크기와 단단함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작았지만 그 부분만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굵고 뜨거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제야 제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지만 이미 시작된 후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제 몸이 그의 리듬에 익숙해지자마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작고 얇았기 때문에 그는 온몸의 근육과 허리의 힘을 모두 이용해 저를 압박했어요. 그는 제 몸을 구석구석 만지며 제가 가장 깊은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자세를 찾아냈고 제 허벅지를 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허리 놀림 속도는 점점 빨라지면서 폭풍우처럼 변해갔죠. 마른 몸에서 어떻게 저런 힘과 지구력이 나오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길고 격렬하며 집요한 절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피부에 땀을 흘렸고 그 땀 냄새와 뜨거운 숨결, 그리고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애원하듯 속삭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티게 해줄 거예요. 누님은 저만 바라봐야 해요. 이 세상 누구도 누님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증명해 줄게요. 도연은 저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기쁨에 도취된 듯 더욱 격렬하게 제 몸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지위도 체면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오직 그의 뜨거운 리듬과 그의 손길, 그의 집착만이 세상의 전부였죠. 그의 정력은 끝이 없는 우물 같았고 이미 여러 번 절정을 맛본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족할 때까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의 마지막 집요한 움직임과 함께 저는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끼며 다시 한번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위에 쓰러져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던 저는 몇 시간 후 그의 흔들림에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죠. 누님 다시 해줄게요. 제가 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새도록 알려줄게요. 저는 그가 말했던 잠을 안 재워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몸은 밤의 어둠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격렬한 밤은 점차 일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제가 여전히 밝고 활기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제가 매일 밤 그 작은 남자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잠을 재우지 않는 집요한 방식은 저의 체력과 정신력을 끝까지 시험하는 것 같았죠. 낮에 저는 56세의 지연 이사로 돌아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일했지만 밤에 저는 45세 도연의 포로였어요. 그의 왜소한 체구는 더 이상 저에게 의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은 몸에 담긴 폭발적인 에너지는 제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길고 깊은 쾌락을 제공했으니까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 그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그의 침대 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님, 어제 제가 너무 심했죠? 허리가 많이 아플 텐데. 아침에 도연은 다시 낮의 순한 얼굴로 돌아와 저를 염려하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죠. 어휴, 농담도 참. 심했다는 말 대신 당신이 얼마나 작고 마른 몸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다음번에는 저도 힘이 빠지지 않게 당신 위에 먼저 올라타서 주도해 볼 거예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는 그에게 맞설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만족을 넘어 일종의 중독처럼 변해갔어요. 하지만 저는 점차 도연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밤 12시가 넘어야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해가 뜨면 극도로 피로해하며 빛을 피하려 했죠. 피부는 마치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처럼 병적으로 하얗고 창백했어요. 그는 프리랜서 개발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저 밤새도록 저를 안고 격렬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 요즘 너무 잠을 안 자는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까봐 걱정돼. 오늘은 그냥 푹 자자. 나 때문에 잠 못 자는 거면 나 이제 그만 와도 돼. 제 말에 도연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님이 저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누님이 옆에 있어야만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어요. 제가 누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불안, 그리고 묘한 공포심이 뒤섞여 있었죠. 그의 격렬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지만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급하게 일이 생겨서 밤 10시에 오피스텔을 나섰어요. 저는 그가 새벽이 되기 전에 나가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그의 오피스텔을 몰래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침대 옆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영어로 된 복잡한 의료 진단서와 함께 낯선 약물 처방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문서에서 충격적인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죠. 멜라토닌 분비의 완전한 결핍, 그리고 극도의 신체적 피로를 통한 만성불면증 치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도연이 가진 그 왜소함과 창백함의 원인이 그의 직업 때문이 아니라 희귀하고 심각한 수면 장애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남들처럼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몸이었죠. 그는 밤을 새워야만 했고 그의 몸이 그 엄청난 에너지를 밤에만 뿜어내도록 강제되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은 그가 어떻게든 몸을 혹사의 피로를 축적하고 밤이 되면 그 피로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폭발시켜 자신을 완전히 방전시켜야만 겨우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가 밤마다 저에게 그토록 집착하고 저를 완전히 지배하려 들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를 몰아세웠던 이유가 단순히 성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저와의 격렬한 육체적 관계를 자신이 잠들기 위한 극도의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의 침대 위에서 이제 그만 자자라고 애원할 때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를 안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작은 몸에 숨겨져 있던 그 엄청난 힘과 정력은 그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필사적인 발악이었던 거예요. 저는 진단서를 손에 든 채 끓어오르는 배신감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소름 끼치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랑은 위대한 쾌락이자 동시에 그의 목숨을 건 절규였으니까요. 제가 그의 치료제라는 사실은 저에게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숨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지만 그를 떠날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진실이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의 밤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45세 도연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임무가 되었죠. 저는 오연아 남자의 유일한 치료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슬프면서도 묘하게 고양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작은 체구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덩치만 크고 거칠에만 번지르르 했지만 도연은 달랐죠. 흙 속에서 묵묵히 영양분을 품고 있는 고구마. 남자처럼 겉은 볼품없어 보여도 속은 꽉 차 있고 깊은 달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겉모습의 소박함과 밤에 보여주는 폭발적인 힘의 극단적인 대비에 완전히 중독된 거예요. 저는 이 귀하고 독특한 남자를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은 집착으로 변했어요. 동호회 모임에 나가면 저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연의 동선을 감시했어요. 그가 젊거나 예쁜 여성 회원들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했죠. 저의 지위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질투였지만 저는 도연의 몸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다른 여자의 것이 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제 것이었고 그의 생존을 위해 저에게만 사용되어야 했으니까요. 오늘 동호회에서 김 팀장이 당신한테 커피 마시자고 했다면서요? 거절했어요? 제가 그날 밤 그를 침대에 눕히자마자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듯 웃었어요. 누님, 왜 그래요? 제가 누님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누님을 얼마나 규칙적인 리듬으로 괴롭혔는지 벌써 잊었어요? 어휴, 참. 잊을 리가 없죠. 당신이 저를 잠 못 자게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저는 그의 마른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 몸은 이제 저를 위해 존재해야 해요. 다른 여자에게 줄 에너지는 단 1%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오늘 밤에도 제가 당신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 줄게요. 그날 밤 저는 더욱 격렬하게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작은 몸이 내뿜는 열기를 껴안으며 저는 속삭였죠.
도연아, 당신의 그 마른 체구가 가진 비밀스러운 힘은 영원히 저에게만 써야 해요. 이 나이에 당신 같은 고구마 남자의 끈적한 맛을 알아버린 제게는 당신이 유일한 세상이니까요.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의 삶이 밤에만 존재한다 해도 나도 당신의 밤이 되어줄게요. 누님은 저의 전부예요. 저의 삶이고, 저의 치료제고, 저의 전부죠. 누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영원히 누님 곁에서 누님을 지치게 만들고 누님에게 기댈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과 비밀을 채워주는 세상의 기준과는 동떨어진 완벽한 짝이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돌아가 외로움을 견뎠고, 밤에는 도연의 생존 본능과 저의 중년의 갈망이 만나 격렬하게 폭발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감시자이자 연인이었고, 그의 작은 체구에 담긴 엄청난 힘의 유일한 수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관계였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원했고 행복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